네, 저희가 국회 연결 좀 해보겠습니다. 사흘 앞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YTN이 당권 주자로부터 이 포부와 정견을 묻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마지막 순서로 장동혁 후보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후보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장동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당대회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투표는 내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지금까지의 판세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저에 대한 지지율은 계속 상승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원들께서 보내주시는 응원이나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제가 지금 상승세에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22일에 과반 득표자 없으면 결선 투표로 이어지게 되잖아요. 혹시 결선 투표로 이어지게 될까요? 아니면 한 번으로 끝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지금 이 추세대로라면 제가 결선 없이 과반 이상 득표로 당대표에 당선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까지 어떤 전망들을 보게 되면은 김문수 후보의 우세 속에 장동혁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지금 추격하고 있는 이런 좀 판세를 분석하는 분들이 많은데 혹시 김문수 후보와 비교했을 때 장동혁 후보님의 어떤 강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 지금 누가 당을 혁신할 수 있을 것인지가 국민의힘의 관건입니다. 저는 지금 정치 생명을 걸고 우리 당을 혁신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고 나왔기 때문에 당을 혁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는 희망이 없다고 합니다. 희망이 없는 정당은 죽은 정당입니다. 국민의힘을 이끌고 갈 미래 정치인의 모습으로서 국민과 당원들께 희망을 줄 수 있는 후보는 장동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치 생명을 걸고 나왔다, 혁신을 하겠다 강조를 하셨는데 지난 토론회 때 하셨던 발언을 좀 보면 김문수 후보에게 왜 단일화 약속 지키지 않았냐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가 됐다라고 답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 말씀은 본인이 결국 대선 후보로 출마했기 때문에 단일화된 거 아니냐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당원들과 국민들께 약속한 단일화는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되면 한덕수 전 총리와 여론조사를 통해서 아름답게 단일화를 이루겠다는 약속이었고 23번이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대표 당의 대선 후보가 되는 즉시 한덕수 전 총리를 만나서 본인이 직접 단일화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의미의 단일화는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모든 국민이나 모든 당원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고 저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총리가 와서 나를 안아줬으니까 내가 최종 후보로 나갔으니까 단일화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저는 궤변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한편으로는 전한길 씨가 공개적으로 장동혁 후보 지지한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어제 또 김문수 후보 만나면서 해명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양쪽 다 훌륭한 후보다 이렇게 얘기하긴 했는데 이 보수 유튜버의 어떤 그 표심 혹은 이 표심이 지금 이 전당대회 판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주변에서 어느 후보를 지지한다, 어느 후보를 지지한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당원 한 분 한 분께서는 누가 당을 제대로 혁신할 수 있을지, 누가 국민의힘의 미래를 끌고 갈 수 있을지, 그리고 누가 당대표가 돼야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권과 제대로 싸울 수 있는지를 잘 판단해서 각자 결정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몇몇 보수 유튜버들이 자체적으로 당심을 파악하고 있는데 그것과 전체 여론조사 결과가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후보님께서는 전체 그 당심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일반 여론조사와 보수 유튜버들이 하는 자체적인 여론조사의 결과는 저는 같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반 여론조사와 이번 전당대회 투표는 조금 다른 것이 당원이 80%입니다. 그리고 당원 중에서는 책임 당원만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상 전당대회 결과를 보면 그 책임 당원들의 투표율도 50% 조금 넘거나 아니면 50%에 미치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결국 당원들 중에서도 적극 관여층만 결국 투표에 임하기 때문에 투표에 있어서는 당원들이 얼마나 투표하는지 그리고 책임 당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 지지층이 결국 투표에 참여한다는 걸 보면 일반 여론조사 결과는 다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어제 전한길 씨가 김문수 후보 만나서 그 전당대회 출입금지 조치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었거든요. 김문수 후보는 즉답을 피했지만 장동혁 후보께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전한길 씨에 대해서 전당대회 출입 금지를 했는데 저는 그 전당대회 특히 합동연설회장에서 합동연설회장의 분위기를 흐리거나 아니면 특정 후보에 대해서 계속 비난을 하거나 야유를 보내거나 연설을 방해한 분들은 전한길 씨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전한길 씨가 출입이 제한된 가운데서 치러진 합동연설회에서도 그 전보다도 더 심한 야유와 고성이 오갔습니다. 따라서 전한길 씨에 대한 출입 제한 조치는 뭐 그것이 당부를 떠나서 원칙과 기준에 맞는지 그리고 형평성에 맞는지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보수 유튜버들과의 관계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 선명성으로 평가되는 부분이 이제 반대쪽에서 봤을 때는 이게 좀 과하다는 인식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평가들이 있는데 당 대표가 됐을 때는 한 편만이 아니라 전체를 좀 아우르는 화합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할 텐데 만약에 후보님께서 당 대표가 되신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중화를 하실 계획입니까? 저에 대해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분명하고 선명하게 그리고 논쟁적 이슈에 대해서도 피하지 않고 답을 하고 있지만 저는 제가 드리는 답들이 그 내용 전체를 보면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러한 선명성이 너무 강하지 않느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느냐라고 하는 우려를 낳을 수도 있겠지만 당대표가 된다면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단일 대우로 묶어서 당을 하나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당과 이재명 정권과 싸우는 데 있어서는 지금처럼 분명하고 선명한 기조로 싸워 나갈 것입니다. 지금 당내 목소리들이 좀 갈려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김문수 후보는 다 안고 가야 된다는 기조인 거고 장동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내부 총질이 있으면 전투력이 떨어지니까 일부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 결단의 대상,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결단의 규모를 말씀드린다기보다 저도 107명 의원들이 하나가 돼서 단일 대우로 뭉쳐서 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탄핵에서 보았던 것처럼 저희들이 숫자만 107, 108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저희들이 표결할 때 표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계속 당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내는 분들은 숫자만 채우고 있지 결국은 당의 의사결정에는 어떤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께서는 용광로를 말씀하시면서 모두 다 품고 가겠다, 토론을 통해서 모두 다 품고 가겠다고 하시지만 토론회 2번 진행된 과정에서 보면 결국 당대표 후보로 나온 조경태 후보나 안철수 후보조차도 지금 설득하지 못하고 계신데 어떤 방식으로 설득을 해서 용광로로 만들어 가겠다는 것인지 그냥 용광로가 결국은 쇠까지 녹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녹일 수 있는 용광로야지 결국은 물만 끓이는 저는 주전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용광로와는 좀 다른 차원으로 단일 대우를 강조하고 계신데 후보님 만약에 당대표 되신다면 친한계 의원들과는 관계 설정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친한계 아니면 어떤 계파를 떠나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이 하나로 뭉쳐서 가지 않으면 지금 소수 야당으로서 이재명 정권, 여당과 맞서 싸우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제가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단일 대우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당론을 어기거나 단일 대우로 함께 가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계파든 뭐든 그런 걸 따질 여지 없이 결단을 할 필요도 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특검 수사가 진행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당사 압수수색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특검 수사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과 당원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오히려 특검을 하고 있는 여당이 TF팀을 만들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제대로 된 TF팀이 없습니다. 이건 당의 문제입니다. 특히 당원 명부 같은 경우는 당 전체의 문제인 것이고 지금 이 특검의 수사는 결국 국민의힘의 정당 해산까지 겨누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법조인들을 저희 당이 선임해서 조직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이런 특검의 무도한 수사에 대해서 아실 수 있도록 계속 알려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이 위기입니다. 지금 당을 혁신할 수 있는 사람, 지금은 장동혁이 답입니다. 내일부터 투표가 진행됩니다. 모두 한 표를 행사해 주셔서 국민의힘이 혁신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동혁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